준배의 똑똑한 부동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 환경이 되게 힘들어졌다고 말을 하는데 힘들어진 건 맞아요. 근데 누구나 다 힘든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맞춰서 계획대로 착착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뉴스가 하나 나올 때마다 우왕좌왕 해가지고 결국 자신의 불안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거의 차이는 처음부터 어떻게 계획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대체적으로 부동산에서 계획을 잡기가 가장 좋은 종목이 아파트, 빌라? 뭐 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매입하는 금액을 줄이려고 노력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듯이 부동산은 경험이 거의 8,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두세 번 경험을 하고 나면 어디에서 금액을 줄이고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가 어느 정도 나타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제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금액이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거는 더 줬을 때도 있고 어떤 것은 굉장히 저렴하게 샀을 때도 있어요. 물론 아파트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같은 층에 같은 동에 그런 아파트도 매입하는 가격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매입하는 가격에 너무나 연연해하지 마시고 매입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세요. 물론 매입하기 전에도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시세를 파악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돈을 들어가고 내가 가진 돈의 금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죠. 그것은 일단 매입하기 전의 문제고 매입하고 난 이후에는 계획대로 될 수 있으면 움직이려고 하는 게 가장 커요. 집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 전세로 낼 겁니까? 월세로 낼 겁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고민을 또 몇 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투자용이면 이게 전세로 낼 것인지 월세로 낼 것인지를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게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어느 정도는. 기준대로 맞춰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전세를 나가기를 원했었는데 월세가 나온다고 하면 전세와 비교를 해볼 수는 있는데 그것 자체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전세 얼마입니다 했는데 이거를 월세로 해줄 수 있나요? 그러면 월세를 얼마큼 세팅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또 많아요. 될 수 있으면 이거는 돈이 오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명확하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시세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시세가 어느 정도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시세라는 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세가 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전세가 9천만 원 집에서 자신은 전세를 9,500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집은 왜 9,500을 받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 리모델링에 꽤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썼고 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9천짜리 전세와 비교를 했을 때 9,500을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면 들어오겠죠. 전세는 9,500이고요. 월세는 2,000에 40입니다. 2,000에 50입니다. 이게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부동산 사장님들에게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시세대로 내주세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 사장님이 좀 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요. 처음에 잘 모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점점 개수가 많아지면 생각만큼 그렇게 안 되거든요. 주택에 관한 부분은 입지와 시세 파악은 매입하기 전에 확실하게 꼽아봐야 될 것들이고 매입하고 난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나가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초보자들이 집을 매입한다는 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따라서 얼마에 매입했고 얼마에 전세가 나가고 얼마에 월세가 나가고 이거에만 염두를 두는 나머지 내가 이 집이라든지 이 건물에 대해서 가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깊지가 않아요. 출구 전략에 대한 생각은 디테일하고 세밀한 것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초보 투자자는 일반적인 생각을 좀 뒤집어 보는 게 좋아요.
집주인에 대한 생각을 갖지 말고 내가 만약에 세입자라면 과연 이 가격을 주고 이 집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규제가 워낙 많이 세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틈새 시장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규제가 많다는 것은 뒤바꿔서 기회가 또 많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투자를 혼자 하기에는 꽤 두려워요. 불안감도 크고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기를 원해요.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한 경매 현미경에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굉장히 많이 존중합니다. 사람이 다 얼굴이 다르듯이 무엇이든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각양각색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옳고 틀렸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더 높은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획이나 투자 방향 또는 자신이 실거주로 살 집에 대한 조언을 구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현미경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는 늘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늘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먼저 해본 사람도 있고 먼저 해서 실패를 맛본 사람도 있겠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투자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품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춘배 생각이었습니다.